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오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산세가 무려 9%나 오르고 도시 건축 부담금 1.5%가 더해지면서 집주인들은 10.5%의 인상분을 더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산세 9% 인상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시에 따르면 69만 달러 집을 소유한 집주인은 1년 전보다 374달러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 살림을 들며 하루 1달러를 더 내는 셈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어 시는 연방정부가 난민 지원 관련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6% 더 붙어 재산세가 16.5%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방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론토시의 2024년 예산은 170억 달러로 지난해 161억 달러에서 늘었습니다. TTC 대중교통요금은 동결되고 경찰 예산은 소폭 늘어나며 정신건강 위기 대응 서비스 확장에도 투입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쌓인 교통과 난민보호 시스템, 인플레이션, 운영비 증가로 인해 18억 달러 적자에 직면했다는 시는 그럼에도 1억 5,200만 달러를 새롭게 투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숙자와 난민을 위한 보호소와 주택 공급, 대중교통과 환경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장기 요양원과 공공도서관 개선, 소방과 구급대원, 911 등 위기 서비스 등입니다. 경찰 예산은 11억 7,600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토론토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4일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토론토시 예산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재산세로 31.4%이고 주정부 수입 17.2%, 연방정부 5.3%이며 레이트 프로그램 수입과 예비비, 교통요금, 사용료와 벌금, 토지 양도세 등입니다. 지출 항목을 보면 공중보건과 보육, 구급대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27.9%가 지출되고 교통부문과 경찰, 레이트 프로그램, 파이낸싱, 시운영, 소방과 구급대 등입니다. 앞서 지난해 토론토 시민 만여 명을 대상으로 15년 만에 예산 관련 사전 설문을 진행한 시는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저렴한 주택과 보호소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13%는 TTC와 휠트랜스 예산을, 10%는 경찰 예산을 늘릴 것을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건강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2024년을 더 건강하게 보내는 것 중에서 식중독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캐나다에선 오염된 음식물로 인해 매년 400만여 명이 식중독에 걸리고 11,500명 이상이 병원에 입원하며 25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배탈, 설사 등 가벼운 증상에서 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현되기도 하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물론 외식을 할 때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고위험 식당에서 고위험 음식을 먹지 말 것을 가장 먼저 조언했습니다. 식당이 안전검사를 통과했는지, 청결한지, 평소 손님이 많은지,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익히지 않고 먹는 샐러드와 새싹은 특히 이콜라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 쉽고 포장이나 가공, 배송 과정은 물론 주방용 도마에서도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검사를 통과한 공장이라도 다진 소고기의 0.5에서 1%가 이콜라이균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미디엄 레어를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더 높습니다. 치킨의 경우는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 병원균 오염이 있는데 이런 유해한 박테리아를 없애려면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때문에 완전히 익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나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음식이 남았다면 섭취하지 말고 다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산물과 홍합, 굴, 조개류의 경우 노로바이러스가 주 요인으로 가급적 날 것으로 먹지 말고 회전율이 높은 일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전율이 낮은 뷔페 식당은 피하고 뷔페 용기에 음식이 떨어질 경우 용기 안에 그대로 음식을 채우는 것보다 완전히 교체하는 뷔페 식당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보툴리누스는 호흡곤란과 근육마비, 사망을 초래하는 독소로
집에서 만든 통조림과 마요네즈, 기름에 넣은 마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 먹고 칼이나 도마는 소독 후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관할 때도 주의하며 감염 예방을 위해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집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자가 진단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는 캐나다에선 최초로 HPV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이 BC주에서 매년 200여 명이 진단을 받을 정도로 4대 암 질환에 속하는데 조기에 진단하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정확성이 높고 접근성이 뛰어난 자가 진단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C주 여성은 자가진단 키트를 주문하고 집에서 검사를 한 뒤 검사기관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이후 결과는 4주에서 6주 사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주문은 전화나 BC암 검진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자궁경부에 면봉을 삽입한 뒤 20초 동안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쉽고 간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에선 현재 25세에서 69세 사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질출혈과 질분비물 증가, 배뇨곤란, 혈뇨, 심한 골반통, 요통 등을 동반하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캐나다 암협회에 따르면 HPV 감염은 질암이나 구인두암, 음경암, 항문암 등 여러 암종의 원인이 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세계 여성들이 두 번째로 많이 앓는 암으로 약 50만 명이 걸리고 이 중 50%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9시 온타리오주 놀스요 402 고속도로 북쪽 인근 영스트리트와 에번데일 애비뉴에서 행인이 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성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에 스카버로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킹스턴 로드에 있는 아파트 5층 유닛에서 불이 나 여성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길을 진압한 소방당국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저녁 7시 45분엔 말캄 로드와 에글링턴 애비뉴 근처에서 차량 한 대가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상을 입은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두바이로 향하는 에어 캐나다 056편에서 한 승객이 여객기 캐빈 도어를 열고 활주로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피어슨 국제공항 게이트에서 에어 캐나다 056편에 탑승한 한 승객이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 객실 도어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활주로에 추락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현장에 응급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힌 에어 캐나다 측은 이날 탑승과 기내 운영 절차는 모두 잘 지켜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승객이 왜 객실문을 열게 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19명의 승객을 태운 해당 여객기는 이 사고로 출발이 지연됐다가 이후 목적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16세 소녀를 수일간 강제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세 모하메드 엘쿠르디는 지난 3일부터 7일 사이 16세 소녀를 조지 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에 있는 아파트에 강제 감금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폭행과 강제 감금, 폭행 이외에 법원 출석 위반과 보호관찰 위반 등 6개의 혐의로 남성을 체포 입건한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공기보다 저렴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미국 뉴욕을 잇는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대한 경험담이 온라인에서 100만여 명이 클릭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 돈을 절약하기 위해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이용한 여성은 뉴욕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하기로 한 버스가 오후 2시가 돼서야 출발해 버팔로 버스 터미널에서 환승하는 토론토행 버스를 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버팔로 버스 터미널에서 12시간 동안 두려움에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나마 토론토를 향하는 다른 승객이 있어 함께 있었지만 밤사이 감옥에서 출소했다는 한 남성이 다가와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구글맵을 검색한 뒤 돌려준가 하며 토론토행 버스 안에서도 옆에 앉은 승객 때문에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무사히 토론토에 도착했다는 여성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유사한 경험담이 쏟아지자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다면 버스를 타지 않았을 것이라며 돈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글 쓴 이들 역시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여성을 우려했습니다.